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존재만으로도 따뜻해지는 사회적 기업 상상오리 신철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종각 본부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우리 또 상상오리를 비롯해서 사회적 기업들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이나 가치라고 하는 다양한 게 있겠죠. 뭐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거나 환경을 우선 생각한다거나 인권을 생각한다거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되 기업인 이상 또한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수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또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회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기업들도 유형별로 조금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사회적 기업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참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권장하는 목적에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서 정의한 몇 가지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제공형.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그냥 취업하기 쉽지 않은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정부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이런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있고요. 또 지역사회 공헌형 그리고 혁신형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러면 취약계층을 일정 퍼센트 정도 보장해서 고용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엄밀히 얘기하자면 고용 인원 중에 취약계층의 최소한 30% 이상은 돼야 합니다. 취약계층은 뭐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만은 가장 쉽게 고용되어 있는 취약계층들은 아마 고령자, 장애인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또 착한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선한 타이틀이잖아요.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착하다 나쁘다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윤과 수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과는 좀 약간 다른 형태의 영업 활동이라든가 생산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착한 기업이라는 의미가 붙었을 텐데요. 꼭 착한 기업만이 사회적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목적이라고 워낙 많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공공의 이익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아마 사회적 목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특별히 다른 기업들과 어떤 부분에 차별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사회적 목적 중에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환경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다 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거나 친환경 생산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기하는 환경오염을 막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위 일거양득의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요즘은 착한 기업의 제품이라고 하면 괜히 더 손이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예. 국내에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국내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지난 10월까지 한 2,7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고요.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비로 준비하는 기업들이 한 2,000여 개 정도가 있어서 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업종의 사회 기업들이 있나요? 업종이라고 하면 서비스 업종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예술 쪽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들, 또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병, 보육, 또 방과후 학교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회적 기업들, 또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예를 들면은 폐자재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자동차 시트라든가 못 쓰는 소파의 천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것을 다시 사회적 기업 손을 거치면서 아주 훌륭한 제품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이제 판매되는 이런 기업들의 형태가 꽤 많이 있습니다. 2,700개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2,700개 사회적 기업 중에 또 오늘 자리에 모신 상상오리의 대표님께서는 상상오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상상오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중장년분들의 퇴직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또 퇴직의 나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49.1세라는 퇴직 나이가 이제 보고가 통계에 나왔는데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있고 또 퇴직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 문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
그러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사회적 경제, 특히 사회 혁신에 대한 부분 쪽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돕자라는 취지로 설립이 됐고요. 지금 8년 차인 회사이고 저희는 중장년 대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상담을 주로 했고요. 또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바꿀 만큼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한 그 프로젝트인데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영상들이 또 많이 있지만 사실 사회적 기업을 왜 할까에 대한 사회적 기업가에 집중한 그런 영상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그리고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하루라는 영상을 계속 시리즈물로 올리게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하루 뭐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있나요? 제가 세상을 바꾸는 하루라는 의미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루를 그리는 영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들과 함께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상을 바꾸는 하루라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회적 기업가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묻고는 있는데 그러한 것이 뭐 책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강의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사회적 기업가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전달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하루 이 기업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는 영상이잖아요. 어떤 기업들과 또 함께 하셨을까요? 네, 우선 119 레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19 레오는 그 젊은 청년이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가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방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19 레오는 소방관 분들의 폐 방화복을 이제 업사이클링해서 가방이나 옷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소방관들에 대한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알림과 동시에 그 가방이나 옷을 판매한 돈의 50%를 이 소방관들을 위해 돕는다고 합니다. 네, 소방관복을 또 재활용해서 가방이나 또 액세서리로 사용을 한다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레이프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프랩은 종이를 재생산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발달 장애인 아이들을 채용을 하는 회사입니다. 발달 장애인 분들이 그린 그림을 이 종이 제품에 녹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과 동시에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 제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2차적인 가치를 또 제가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또 있을까요? 네, RVP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 RVP는 상주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인데요. 상주에 있는 할머니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할머니 분들이 만드는 액세서리를 제작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할머니들의 가치를 담아서 그리고 스토리를 담아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이 회사는 그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 할머니들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실 일 자체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하면서 뿌듯한 점들은 없었을까요? 우선은 그 사회적 촬영하신 분들의 사회적 기업가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착한 이미지만 전달하거나 혹은 취약계층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회사로 인식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구나.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그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이걸 더 많이 펼쳐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상상우리잖아요. 상상우리가 네. 상상하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에 뭐 바이소셜이라는 캠페인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사회적 경제에 많은 자본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혹은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어떤 경제의 변방에 있었다면 이제는 경제 한 중심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바이소셜이라는 말씀을 신 대표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바이소셜은 사실 한 10년 전쯤에 영국에서 시작된 그 글로벌 차원의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는 물론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 한 10여 개 국가에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영국의 바이소셜 그 협회와 사회적 기업 협회와 저희가 이제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는 진흥원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들이 지금 바이소셜 추진 협의회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소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자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바이는 말 그대로 구매한다. 수입, 돈, 비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셜 하면서 이제 사회적 가치입니다. 즉 사회적 가치를 구매하자. 즉 소비를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것이 세상을 좀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외국 현재 반응은 어떨까요? 엄청 생생한 반응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뭐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가치 있는 소비, 의미 있는 소비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바이소셜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면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바이소셜 캠페인에 참여하겠다, 동참하겠다 이런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소셜 홈페이지를 지금 따로 만들었고요. 바이소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바이소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 수단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이게 확산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이소셜 캠페인을 통해서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존 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 통하고 그것이 뭔가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런데 기여하는 소비 행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그 캠페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또 의미 있는 가치를 그렇습니다. 전달할 수 있다는데 또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바이소셜 말고도 사회적 기업가 양성에도 또 힘을 많이 쏟고 계시잖아요.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돕는 일인데요. 우선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교육이죠.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교육을 시키고 이런 교육 사업을 저희가 크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진흥원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창업 지원입니다. 즉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1년 동안 공간과 비용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한 30 내지 40%. 또 이들이 커서 인증 사회적 기업까지 이제 커나가는 성장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한편에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고 나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고 저희가 물어보면 판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방송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 코너나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잘 팔리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의 질, 디자인, 품질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좀 더 성장해 나가고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 저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물론 가능합니다. 예. 그 사회적 기업가가 되기 위해 뭐 조건이나 갖춰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을 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창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진흥원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부의 부처,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양한 기관들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 이런 사회적 가치 있는 일, 목적 있는 일을 하겠다.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별히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무엇보다도 공공의 이익이랄까 사회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런 덕목이 아마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유지를 못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돈을 버는 수단이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만을 위해서 가기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유지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사회적 기업가의 그 기업가 정신, 소위 앙트르프레너십이라고 하는 게 수익보다는 뭔가 혁신과 가치 이런 쪽에 좀 주안점을 가진 이런 분들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사회적 기업이 그러면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수익 구조 분명히 있습니다. 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어느 물건을 파는데 뭐 특정 제품을 예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물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숙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다. 그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건 노숙인의 삶을 지원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결국은 제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소비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을 구매하는 것은 노숙인의 자립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매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소비 행위라든가 구매 행위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기업 어떤 활동, 영업이 될 겁니다. 물론 제품의 질도 좋아야 할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미래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신 대표님부터. 우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가 주목하지 않은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해결하는 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 문제보다는 그 깊숙한 부분을 더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부분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적 기업이 뭐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의 지원보다도 정말 그 회사의 혁신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준비하시고 사회적 기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회적 기업은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업이 사람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해왔는데 거의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좀 등한시한다거나 또 그러면서 어떤 격차, 불평등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자체가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추가한다든가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적 기업이 요새 이제 확장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 경제는 앞으로 경제의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블루오션을 좀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네, 요즘은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라고도 하잖아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가 또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모습인데 사실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 진흥원 하고 있는 일 중에 또 하나 혹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소위 사회공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기업들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라고 하는 목적이 우선 가장 클 겁니다.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 사회공헌 활동을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회공헌 활동을 사회적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킨다거나 사회적 기업의 영업활동 또 사회적 기업 제품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되는데 연결시키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 직접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결시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업들에게 사회공헌 활동에 사회적 기업을 소개시켜주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어떻게 좀 관련한 기업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쉬운 길은 저희 사회적 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흥원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회적 기업 관련된 창업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또 특히 창업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사회적 기업을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과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혁신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먼저 본부장님은 어떤 것이 혁신 성장? 혁신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달라진다, 바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사회적 기업 유형 중에 혁신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벤처 기업들을 많이 생각할 텐데요. 벤처 기업 중에 소셜 벤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벤처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찾아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소셜 벤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혁신에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존에 어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사람 중심에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뭐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갈망이랄까 욕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하는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바로 그런 그 혁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영업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긴다면 아마 그게 바로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본부장님에게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때 사회적 기업의 이러면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본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사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가 이제 주식회사 하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적 기업은 투자한 만큼의 지분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평한 의사결정. 1인 1표라고 하는 흔히 그런 의사결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기업 운영, 생산활동, 경제 이런 것이 아마 사람 중심의 경제가 되지 않겠는가.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혁신이란 이 사람 중심의 경제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의 도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처럼 돈을 범과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방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하시려는 중장년분들한테 이런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때 혁신이란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것은 도전 그리고 실패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일어서는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다르게 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성공한 사회적 기업가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있어서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도전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도전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까지 혁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또 신년을 맞아서 저희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거든요.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대표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아마 그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많은 불편함을 겪었을 텐데요. 아마 금년에도 좀 그게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금년 말쯤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혁신에 대한 그 움직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요?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크게 활약을 했던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방역, 관리 이런 쪽을 영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은 오히려 호황을 맞았죠. 다른 기업들이 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주는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관심일 겁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찾아보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구매해주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보는 아마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정보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사회적 기업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커나가는 토양이다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희망 이것이 아마 2021년에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따뜻해지는데요. 2021년 한 해는 모든 어려움들 툴툴 털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혁신성장 코리아에서는 상상 우리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